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의 전학사입니다. 함께 하시는 양학님 그리고 날진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우 맡은 양학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날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3.1 만세 운동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되시죠? 비행기를 한번 같이 타볼까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갑시다. 인천공항에서. 아, 네. 예, 김포공항에서 가면 안 되나요? 인천공항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허브공항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에서 파리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잠깐만. 때는 일단 비행기는 타야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아,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시죠. 그렇죠. 네, 타고 갑니다. 슈! 네, 파리에서 1919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제, 파리 평화회의입니다. 요 1919년 몰랐었던 얘기 기밀 3.1 운동만 알고 있던 우리 세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연 이거 정말 발견했는지 세계사와 한국사를 나눌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놀려 하지 세계 속에 우리 모습 찾는 과정이지 어려울 것 전혀 없어 Please take it easy. 자, 어려운 이야기,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가벼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두 분은 파리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파리인들이 먹는 이 크라상 빵이 생각납니다. 이 프랑스 파리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게 주식으로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빵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파리까지 갔다 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증표를 보여드릴게요. 언제 갔다 왔어요? 네. 파리 바게트. 아유 씨. 여러분들 파리 맞잖아요. 파리 정말. 파리 바게트 관계자 여러분, 제가 이만큼 열심히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그렇게 광고 단가가 높지 않아요. 전화 주세요. 전화. 예, 저 PPL은 환영하는데 일단 이 친구를 좀 먼저 좀 나중에 그 예. 촬영 끝나고 좀 손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파리에서 유명한 이제 크루아상 빵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그 양학님께서는 어떤 파리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일단 떠오르시나요? 파리 하면은 아무래도 관광지로도 그렇고 에펠탑이죠. 그리고 네. 에펠탑이고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네. 지금 모 이 비행사를 역시 스폰서로 하는 뭐 이 비행사라고 하지 마시죠. 이딱 보면은 에밀레이트 항공인데요. 예. 에밀레이트 항공 여러분, 예, PPL gentlemen and lady and gentlemen, 예, please, 예, call me, 예. very good. 예. 네. 그리고 그 바로 이 같은 스폰서를 쓰는 게 또 제가 좀 옷은 다르지만 그 네. 파리 생제르맹이 바로 네, 이 네. 같은 스폰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그 엠블럼에 그 파리 생제르맹 보면은 에펠탑이 상징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에펠탑. 근데 그거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입고 오시지 왜 이렇게 지난주하고 똑같이 이 옷 입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옷을 구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 돈이 없어서 못 사시나요? 제가 좀 많이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PPL 환영합니다. 예, 에밀레이트 항공 여러분, call me please. 예, 자 그러면 우리 날진이 님께서는 뭐 파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아무래도 파리하면 가장 유명한 게 패션과 낭만의 도시 그리고 이제 예. 가장 중요한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노트르담 대성당 그게 떠오르죠. 네, 네. 대성당. 노래 부르시려고 하면 화끈하게 좀 아니요, 부르시죠. 아니요. 다음에 부를게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그 영상 보면은 너무 안타깝지만 노트르담 그 대성당 화재에 관련된 그 영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 관련한 역사를 이제 다룬 영상이니까요. 그 영상도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919년도에 있었던 파리 평화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1918년도 11월 달에 독일의 항복으로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났으니까 얼마나 이 유럽이 전장으로 혼란이 되겠어요. 이 혼란된 유럽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하나의 평화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 평화회의가 언제 1919년 1월부터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 회의를 파리 평화회의라고
하는데요. 이 파리 평화회의에 총 5개 그렇죠. 그 네.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5개의 조약의 좀 의의에 대해서 양님께서 말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파리 평화 회의에서 체결된 이 5개 조약이 있는데 이 주요한 5개 조약으로 네. 당시까지만 해도 그 유럽의 거대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분열을 하고 역시 네.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의 유럽 영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국경 그런 원형이 당시에 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양항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오스만 제국을 이제 대표로 하는 이슬람 문명들이 그 지금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문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문명은요. 아시아 문명으로 대표되는 중국하고의 이런 접점보다는 그 유럽과의 접점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슬람 문명을 그 아시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참 그거 참 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슬람 문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문명하고의 이런 틀 속에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접점이 많은 곳에서 그 서로의 뭐 충돌도 하겠지만 또 교류가 있는 법이니까 네. 물론 그렇다고 이슬람을 아시아와 완전히 분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많이 충돌하고 또 교류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좀 유럽과도 좀 밀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예. 예, 그 시각이 이슬람 있는 문명이 가장 또 번성했을 때는 또 날지님 또 예전에 또 거주하셨던 스페인 네. 이베리아 반도까지 또 이렇게 침략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참 이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적인 이런 한계보다는 문명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리 평화회의에 대해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파리 평화회의를 주도한 나라는요,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미국은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좀 늦게 이렇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국가였던 일본이 이 지금 파리 평화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좀 재밌네요. 그렇죠. 아이러니하면서. 그것도 승전국으로. 예.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 1차 대전에 늦게 참전을 하게 됐을까요? 예, 당시 미국의 정책이 고립주의였어요. 그 네. 고립주의가 뭔가 하면 우리 아메리카는 유럽 대륙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 대륙 역시 우리 아메리카 대륙 일에 관여하지 말라. 네. 이게 바로 고립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세계 제1차 대전까지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땅이 넓잖아요. 거기에 석유도 많지, 그리고 그렇죠. 또 뭐 동물들도 많지, 또 금도 많지 이러니까 굳이 저기 유럽에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전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산업화하고 또 에디슨 같은 또 훌륭한 그렇죠. 우리 또 발명가도 발명가도 있고 하니까 또 포드 우리 또 자동차. 혁신의 아이콘 또 그 이후에 또 누구 있죠, 여러분들? 바로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하. 예, 잡스. 애플 관계자 여러분들, call me, please. 예, 예, PPL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참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양학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죠. 일단은 미국은 아까 전 학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쟁 네. 초반부터 그 참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1914년 일단 전쟁이 발발하고는 그 당장은 중립을 선언했는데 네. 근데 당시에 독일의 유보트라고 해가지고 네. 바로 이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된 거죠. 네.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미국의 군 물자가 네. 영국이나 프랑스로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무차별로 막 그 어뢰도 쏘고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1915년에 네. 이 독일 해군이 영국의 여객선을 한번 침몰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침몰된 것은 영국의 여객선인데 거기에 미국인이 약 100여 명 정도가 이 탑승을 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좀 여론이 되게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정권에서도 그 여론을 못 이기고 1917년 4월에 결국에는 연합군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하기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이타닉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타닉은 미국하고 영국을 왔다 갔다 하던 배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도 많이 탔을 거잖아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 빙하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침몰했지만은 근데 이게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참전해라.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그 생명을 앗아간 독일 사람들에게 그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근데 참 보면은 우리 다른 영상에서도 다른 그 베트남 참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자국의 배가 좀 공격을 당하면은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런 예, 경우 많죠. 그런 네. 네. 베트남 전도 그랬고 베트남 그리고 예전 전도 쿠바 때인가? 그랬고 예. 그때 그 스페인하고 이렇게 그렇죠. 전쟁할 때도 그랬고 맞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보시면 그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국하고의 이런 배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진이님, 예. 저는 이거 그 무엇보다 미국의 참전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일본이 승전국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 예. 일본이 당시에 1902년에 영국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예.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에 있는 땅을 공격했는데 거기가 바로 독일의 조개지였거든요. 그곳이 네. 바로 칭다오입니다. 칭다오. 칭따오. 예, 바로 떠오르시죠? 예, 맥주하면 독일이죠. 그래서 당시 독일로부터 맥주 기술을 전수받은 중국의 칭다오가 지금까지 맥주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야코시안 칭다오. 아, 양꼬치 먹고 싶어요. 아, 예. 그 촬영 끝나고 먹으러 가시죠. 아, 예, 예. 아, 진짜 양꼬치엔 칭따오 제일 서울에서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 그 건대 뒤에 보면은 화양동 꼬치거리가 있습니다. 화양동 꼬치거리 상인회장 여러분, 콜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미션을 주세요, 상인회장님. 그 어려운 지금 자영이 어렵다는데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희가 일본이 이렇게 파리 평화회의에 승전국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그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을 그 전권 대사로 파리에 보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안 들여졌겠어요? 안 들어주죠. 아무래도 당시 일단 아무리 민족 자결주의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민족 자결주의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승전국에 되게 좀 유리한 그런 좀 방향으로 적용된 게 있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우리나라로서는 되게 분한 경우죠. 이게 3.1 운동이든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든 우리가 이런 노력했던 것은 파리 평화회의에 아무것도 어필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결국에는 이 국제 정치가 그런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국제 정치가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뭐냐면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국제관계학 박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나라 중에 그 대학인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 출신, 그야말로 석학 출신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드로 윌슨은 이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평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리 평화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소신 두 가지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는 민족 자결주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집단 안보를 통한 세계 평화 유지였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결정할 테니 다른 민족은 우리의 민족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날진님. 이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딱 적용되는 그런 이론인데, 근데 비극적인 게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네.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 가지고 3.1 운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죠. 그게 참 비극이라면 비극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 집단 안보 체제 같은 경우는 또 전 학사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집단 안보 체계를 여러분들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면은 유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국제 연합인 이제 국제 연합과 유엔 같은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안보 그다음 평화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이 국제 기구를 그 파리 평화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국제 연맹이라고 하는 그 국제 기구였는데요. 근데 이 국제 연맹은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예, 이게 왜 망했냐면은 국제 연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1차 세계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인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연맹과 일단 제가 그냥 좀 여담으로 붙이자면 가끔 좀 혼동을 하세요. 국제 연맹과 현재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 즉 국제 연합이 같은 게 아니냐.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고요. 일단 이 국제 연맹이 실패한 것은 이제 현재의 이 국제 연합 즉 유엔처럼 초강대국으로 이루어진 상위 미사국이 없었고 그리고 유엔군 같은 군대도 당시에는 그 국제 연맹에서는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 윌슨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그 국제 연맹 참여 비준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결국에는 우드로 윌슨 본인이 그 주창한 것에 자신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국제 연맹이 그런 뭐 독일이나 그런 그 추축국 세력의 군사력 증강을 별로 막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국제 연맹이 정말 아무런 역할도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윌슨 대통령의 처지도 딱했네요. 딱하죠. 어떻게 예. 보면은 이론과 현실의 그 좀 괴리를 굉장히 예. 세게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이렇게 좀 잘 생각했던 국제 연맹이 잘 운영이 됐었으면은 제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비극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렇게 지식을 쏟아내가지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머리 아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Don't worry. 오늘 좀 영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Don't worry. 오 마이 갓.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항님께서 랩으로서 또 승화를 시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 말미에 있는 이 랩을 또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다음 영상까지 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Why always me? 아, Why always me? 오 마이 갓.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Please, 바이바이. please. 야구치에 책 따오라 독일군은 간다고라 이것은 여기야말로 개판의 고전 어찌 끝난 전쟁만 방제 책상으로 어떻게든 모여봤네 프랑스에서 망했던 남양나라도 영국 미국 연합국에게 일본 프랑스에 이탈리아까지 회의감만 짜다 선조국의 욕망가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파리 평화회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교수하고 있던 윌슨 대통령이 제창 국제연맹 그런데 됐을까 회의 잘 끝날까 평화는 왔을까 사람들도 먹힐까 비준도 안 됐다 국제연맹이 말이다 에라이 망했다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들만의 정치였다 거질 것도 없다 조선은 망했다 강대국의 자치다. 안녕하세요. 예고편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의 과정을 영화 전함 포템킨과 닥터 지브아고를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이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습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또 보세를 살리는 삼종신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